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절 면접조사 A입니다. 오늘 교재는 72페이지네요. 72페이지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오늘은 면접조사의 EA이고요. 면접조사에 관련돼서는 이 구조화된 면접과 비구조화된 면접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면접원의 자세와 윤리에 대해서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면접조사의 개념은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또는 면접원이라고 합니다. 응답자를 직접 찾아가 뭐 하면서, 네, 대화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대상자의 생각이나 태도, 경험, 믿음 등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요. 연구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력을 얻고자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양적 연구보다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아무래도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네, 면접조사의 장점과 단점이 종종 나옵니다. 아무래도 면접조사의 장점은 어, 심층적인 경험이나 감정, 태도 등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거나 이렇게 질문 내용을 이해가 안 된다고 할 때는 또 풀어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응답이 분명하지 않을 때 다시 물어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복잡한 질문도 가능하고 자료의 신뢰성이 굉장히 높죠. 또 응답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성과 응답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표본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하는 표본에 이게 정확한 응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대표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면접조사의 단점은 한 사람당 면접 시간이 굉장히 길고 대규모 연구에 적용하기 어렵겠죠. 아무래도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들어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또 그 면접조사에서는요, 연구자의 주관이 연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연구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질적 연구가 그렇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응답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아무래도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응답자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요. 분석과 해석이 되게 복잡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여러 사람일 경우 면접원의 차이에 따라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면접조사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사의 진행 단계에서는요, 준비 단계, 실시 단계, 정리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 단계는 먼저 묘집단을 선정하고 표본과 면접원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요. 실시 단계에서는 찾아가서 면접하고 응답자에게 정리한 후에 이제 인사하고 나오고 사실 뭐 정리 단계에서는 단순 인사만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면접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뭐 이 면접조사의 진행 단계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면접조사의 유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 꼭 별표를 쳐놓으시고 반드시 나온다. 면접조사에서 나온다면 이게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구조화된 면접입니다. 구조화. 무슨 얘기냐? 면접 질문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질문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다른 게 있겠죠. 뭘까요? 비구조화된 면접이라고도 합니다. 비구조화된 면접은 무엇일까요? 네, 면접을 하다가 궁금한 게 나타나면 또 이렇게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구조화된 면접은 아침 식사 뭐 하고 오셨어요? 어떻게 출근하세요? 그 다음에 또 청소년 조사가 왜 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정해진 걸 순서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비구조화된 면접은 아침 식사 뭐 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굶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왜요? 네. 그 다음 질문은 출근 어떻게 하세요?인데 왜요? 라고 물어보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면접은 또 다른 의미로는 표준화 통제된 면접이라고 합니다. 이 표준화의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네,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구조화된 면접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 연도에 표준화된 면접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구조화하고 표준화하고 같은 용어다. 네, 사전에 준비된 질문지의 내용과 순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면접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동일한 순서대로 진행하고요. 면접회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장점은 면접원 훈련이 굉장히 쉽겠죠. 또 면접원에 따른 차이를 동그라미 쓰세요. 최소화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고 응답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문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조사 결과를 수량하거나 분석하기 쉽고 결과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화된 면접의 단점이 있습니다. 면접원의 재량권이 없으므로 면접 상황에 대한 적응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재량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상한 답변을 했어도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다음 질문으로 가니까 좀 그 재량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면접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실축적 대응이 어렵고 면접이 기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심층적인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없고, 네, 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어떻다? 낮다, 작다, 작다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면접은 되게 일관성 있게 유지돼서 편리하기는 하지만 반대적으로 본다면 새로운 사실, 이 질적 연구의 어떤 장점을 끄집어내기는 좀 어렵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구조화된 면접은요, 비표준화 면접이라고도 합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또는 심층 면접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연구 목적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질문 내용, 순서 등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면접원이 자유롭게 진행하는 면접이고 생각과 경험을 더 깊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니까 더 좋을 수 있겠죠. 네, 이런 측면에서 장점은 면접을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고, 네, 동그라미 써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겠죠. 이게 면접원의 자질과 역량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면접원이 조금 더 부족하거나 그러면 사실 조금 잘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면접 결과의 분석이 쉽지 않고 또 밑에 써주셔야 돼요. 비용과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겠죠. 네, 반구조화된 면접이라고도 하고, 구조화된 면접과 비구조화된 면접을 혼합한 형태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표준화된 면접법은 FGI 면접법이라고 합니다. 표준화된 죄송합니다. 표적 집단 면접법, FGI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 표적집단 면접법이 주관식으로도 몇 번 한두 번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관식 나오고 객관식 나오고. 네, 그래서 흔히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불리는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혹시 시험에 나올 때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는 플레임을 기억은 하고 계시지만 이걸 쓰려고 노력하지는 마세요. 그냥 FGI 면접법이라고만 쓰셔도 답이 정답이 됩니다. 근데 주관식에 내가 영어를 안다고 그래서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쓰시다가 스펠링이 틀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오답으로 체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 집단 면접법을 기억하시거나 아니면 FGI 면접법을 기억하셔서 쓰시면 됐습니다. 특정한 연구 주제와 관련돼서 소규모 그룹 동그라미 주세요.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화된 토론입니다.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표적 집단 면접법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면접은 아무래도 누가 가장 중요한가요? 면접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원을 어떻게 선발하느냐에 따라서 면접원의 자세가 어떤 자세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응답의 연구가 또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원은 첫 번째는 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면접원은 질문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응답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태도를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립성의 개인적인 의견을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연구의 면접이 면접원에 따라서 막 달라지게 되죠. 응답자도 거기 맞추느라고.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존중과 경청입니다. 참여자의 의견과 경험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존중하며
자기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민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여자의 문화적 배경이나 개인적 감정, 사회적 위치 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를 고려한 질문을 진행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거 가지고 좀 질문을 잘못하게 되거나 이해를 못하게 되면 또 면접원하고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되게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응답자를 안심시키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안전하고 비밀리에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 수 있도록 하고, 네,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연구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준비된 질문 목록을 체계적으로 따르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들이 면접원의 자세다라고 보십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립성 유지, 존중과 경청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걸 풀어서 나오면서 시험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문제를 찾는 건데 사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이 정답이 보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접원의 윤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동의의 원칙, 모든 참여자에게 그들의 권리와 기대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비밀 보장 중요하죠. 정부의 비밀 철저히 보장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또 같이 면접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 사람, 그러니까 뭐 부모와 아이를 같이 면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익명성에 대한 보장, 참여 시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다음에 참여자의 복지, 면접 과정에 참여자가 불편함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되게 주의를 좀 해야 된다. 네, 정확한 기록과 보고입니다. 네, 수집된 정보 정확하게 기록하고 연구 결과를 보고할 때는 데이터를 정직하게 해석하고 활용한다라고 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면접원을 교체하거나 단순히 면접을 부탁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면접원의 윤리에 대한 부분도 시험에서 간혹 나오는데 여러분이 나올 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면접원의 주의사항입니다. 이거 지금 요 앞에 나오는 용어들하고 요 세 가지가 조금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특별하게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울 것은 크게 없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신뢰 구축이죠.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 이는 참여자가 더 개방적이고 솔직하게 자기 느낌을 공유하도록 하는 거고요. 유연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면접 측에 계획하지 않았던 주제나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연구에 부합하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프로빙이라고 하는 건 좀 밑줄 쳐주시고 별표를 좀 쳐주세요. 응답자가 어떤 질문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하거나 정확하지 못한 답변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추가적인 질문, 추가 질문. 추가 질문을 통해 충분하고 정확한 대답을 얻어내는 기술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프로빙 또는 케어 묻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면접에서. 그런데 이 프로빙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자꾸 물어봐요. 그럼 응답자가 되게 불안해하겠죠. 또 잘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라포 형성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응답자와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면접을 위해 협력하는 기술을 라포 형성이라고 하고요. 네, 반성적 태도. 면접원 자신의 선입견이나 가정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성적으로 접근한다.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입니다. 면접 기술은 경험과 실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면접원은 자신의 면접 방식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면접원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셨습니다.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죠. 외울 거 많지는 않습니다. 또 외우는 단어 이렇게 막 용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거든요.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뭐 한 5, 6분 정도면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풀어보세요. 네, 다 풀고 오셨죠? 네, 문제 다 풀어보셨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면접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은. 자, 구조화된 면접은 면접원의 대량이 높아 면접 사항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맞나요? 구조화된 면접? 아니죠. 뭐예요?
비구조화된 면접. 그러니까 1번은 틀렸네요. 비구조화된 면접입니다. 2번은요, 초점 면접과 임상 면접은 구조화된 면접의 구체적인, 네, 초점 면접이나 임상 면접은 구조화된 면접은 아니고 비구조화된 면접의 한 형태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그죠? 면접은 필요한 경우 개인적인 보조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없습니다. 네, 보조자료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1번에서는 4번이 맞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5번을 볼게요. 프로빙을 많이 하면 피면접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맞나요? 틀린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약간씩 조금 차이 나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번은 5번이고요. 2번은 면접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계속 나오죠, 여러분. 구조화, 비구조화, 또 심층 면접, 초점 면접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화 면접을 통해 수집되는 자료는 비구조화 면접에 비해 신뢰도가 어떻습니까? 높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자유로운 질문이 없으니까, 벗어나는 질문이 없으니까. 심층 면접에서는 집단 면접을 통하여 양적 자료를 수집하나요? 아니죠. 질적 자료를 수집합니다. 예, 그리고 초점 집단 면접의 초점 집단의 참여자 수는 적을수록 좋다. 근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3번 약간 좀 이해가 덜 되죠. 네, 4번. 비구조화 면접은 구조화된 면접보다 타당도가 높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나요? 네, 타당도가 높은 자를 수집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타당도라는 건 좀 이렇게 정확한 답변이지만 또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높은 자를 수집할 수 없다입니다. 네. 자, 반구조화 면접은 질문 목록이 기재된 면접지 대신에 면접 조사표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네, 반구조화 면접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거는 면접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2번 문제 같은 경우 조금 약간 헷갈릴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요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5번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아마 혼란을 주셨을 것 같고 제가 봐도 좀 약간 3, 4, 5번이 틀릴 수도 있겠다. 조금씩 아마 3, 4, 5번으로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서는 아마 이 답은 5번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간 마치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예요. 연구자가 소수의 집단 따돌림 것 같은 특정 경험을 공유한 대상으로 또래 관계 문제라는 주제에 대하여 자유토론을 하도록 하여 연구자가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면접조사 방법은 뭐냐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FGI 방법이었습니다. FGI. 네, 그래서 FGI였고, 4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온 겁니다. 2017년에는 이렇게, 주관식으로 나왔고요. 네, 또 다음, 여기 5번 먼저 가볼까요? 5번. 다음에 설명하는 문제 처리 수집 방법은 하고 2024년에는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자유토론을 벌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나 공유 태도, 자료를 수렴하면서 연구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뭐냐? 서베이, 관찰, 델파이, 실험. 표적 집단, 면접법. 사실 면접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2014년에 이렇게 나오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2017년에 이렇게 주관식도 나오고, 2023년에도 주관식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진행자가 소수의 응답자를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조사 목적과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대화나 토론을 유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래서 이게 한 사람씩 면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소그룹으로 하는 겁니다. 조사 목적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설문조사에 기대할 수 없었던 결과를 발견할 수 있고 진행자는 진행 기술, 경험뿐만 아니라 조사 주제에 대하여 풍부한 지식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번, 5번, 6번 정도가 다
그 문제, 3, 4, 5, 6이 다 그런 문제입니다. 또 밑에도 똑같이 객관식으로 2021년에 왔어요. 전문지식을 보유한 소수의 집단, 동그라미 치세요. 소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한, 네, 소수의 집단, 동그라미 치세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표적 집단 면접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번, 3, 4, 5, 6이 FGI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출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7번하고 8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하고 8번인데요. 네, 우선은, 네, 그 7번 문제 보시죠. 네, 제가 7번하고 8번에서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7번에서는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심층적인 조사 결과 및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용이하다. 우리 비표준화 면접, 표준화 면접, 비표준화 면접 또는 구조화된 면접, 비구조화된 면접. 비표준화된 면접, 비구조화된 면접, 비표준화된 면접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잖아요. 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용이하죠. 면접원의 차이에 의한 조사의 결과의 편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맞나요? 맞나요? 네. 비표준화 면접은 면접원의 차이에 따라서 편향을 최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특정 내용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그쵸.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네. 면접상에 예기치 못한 변화에 따른 면접에는 신축적 대응이 가능하죠. 질문의 형식이나 구애받지 않고 면접원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비표준화 면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2014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면접의 대상수가 적을 때 주로 사용하며 일상적 대화 형식에 가깝다. 사전 리스트 없이 대화의 흐름에 따라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며 사용된다. 정형화된 질문을 사용하지 않기에 면접 자료를 개량하기 어렵다. 이거 면접법이죠. 면접법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일화 기록이나 사건 표지법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장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당하는 것은 구조화된 면접이냐, 비구조화된 면접이냐, 반구조화된 면접이냐라고 하는데 비구조화된 면접이겠죠. 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8번 문제에서 2014년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비구조화된 면접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요, 5년으로 가면요. 바로 그 다음 연도에 나왔는데 무슨 영화가 나왔어요? 비표준화된 면접. 자, 비구조화된 면접과 비표준화된 면접은 무슨 얘기예요? 같은 용어예요. 같은 용어.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층 면접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네, 심층 면접입니다. 이건 면접이겠죠. 네, 자,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네, 그 다음에 경청의 자세, 피면접자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면접자 자신의 역할 설정에 대한 고민, 면접 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노력. 면접은요,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화에 대한 중요성이 없어요. 이거 일반화하려고 그러면 자꾸 그 이렇게 특성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들 면접도사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또 외워야 되는 문제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까 주관식으로 나왔던 게 F자의 하나가 계속 나왔다라는 거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로빙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프로빙을 제가 언젠가는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주관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8절을 마쳤습니다. 학습 잘 되셨을까요? 네, 여러분들 8절 마치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